It is my honor and pleasure to introduce to you the 45th and the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nald J. Trump. 한국 시각으로 1월 21일 오전 2시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한번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핵을 둘러싼 문제들이 큰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와 핵 관련 문제들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답변 중 북한을 핵 보유국 지위 국가로 지칭한 것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지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관련 발언을 하였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 보유국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핵 보유국은 영어로 Nuclear Power, Nuclear Weapon States라는 두 가지의 용어로 해석되며 두 용어에는 의미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Nuclear Weapon State란 NPT 체제 내에서 법적으로 핵 지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NPT란 핵 확산 방지 조약으로 핵무기의 무분별한 제조 및 유통을 막기 위해 비핵 보유국의 핵무기 보유 및 비핵 보유국에 대한 핵 보유국의 핵무기 양효 금지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NPT 조약에 따르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총 5개국입니다. 반면 누클리어 파워에 속하는 국가에는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이 있는데요. 이들은 NPT 체제에 따르면 법적으로 핵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애초에 NPT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용인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한국에서는 누클리어 파워를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츠와 구분하기 위해 이를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후보의 발언으로 돌아보면 그는 The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 라고 언급하며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미국의 입장과는 상반된 의견이기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다 라는 입장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즉각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핵 보유국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빠르게 발표하였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대체 어떤 문제가 되길래 이러한 반발이 생기는 것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핵 보유국의 핵무기 군비 경쟁을 중단하고 핵 군축을 추진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NPT 조약의 주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는 NPT 체제가 형성될 당시의 핵 보유국들의 핵무기만을 인정해주는 조약이었으며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추진하게 하면서 기존의 핵 보유국들은 계속 핵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실상의 핵 보유국들 또한 비슷한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북한은 지금까지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핵화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경제 제재를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얻게 된다면 이젠 협상장에서 더 이상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가지고 경제 제재를 풀 수 있으며 앞으로의 비핵화 협상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발언이 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북한에게 유리한 협상 자리를 내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에서의 핵 확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핵 비확산 체제를 주도 중인 미국의 기존 입장과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북한의 핵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장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한국의 핵무장 설득력은 올라갈 것입니다. 핵 무장과 관련하여 미국과 협상을 할 때
핵 보유국으로 용인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한국 또한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핵무기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면 기존의 한국 핵무장 주장보다 설득력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핵무장을 시행할 경우 그동안의 미국의 확장 억제를 믿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와해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심각한 경제 제재가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의 국가들까지 핵무장을 추진하는 이른바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핵 주권마저 빼앗길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파키스탄과 인도에 대한 국제 제재가 지속되지 못했던 사례와 한국을 따라 일본까지 핵무장을 실시했을 때 국제사회가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기에 제재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또한 언급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꼭 핵무장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핵에 대항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전술적 재배치나 나토형 핵공유, 연성 핵공유를 통한 핵 잠재력 확보, 기존의 확장 억제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의 안보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트럼프 2.0의 시대가 막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차단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한국을 통하지 않더라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고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하여 상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